조선시대 아무도 안 산다는 무당집. 관아가 한 과부에게 이 집을 넘겼습니다. 과부는 어쩔 수 없이 5살 아들과 함께 들어갔지요. 그런데 첫날 밤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미, 여긴 귀신이 사는 집이 아니야. 과부는 놀랐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며칠 뒤 과부는 집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무당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었지요. 그 순간부터 과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이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관아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왜일까요? 무당집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말기 한양 성박 작은 마을에 무당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무당은 평생을 혼자 살다가 어느 봄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요. 집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당이 살던 집이라 부정탄다. 귀신이 나올 것이다.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지요. 관아에서는 골칫거리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빈집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려는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마침 그때 과부 한 사람이 관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살 곳을 잃은 여인이었지요. 등에는 겨우 5살 된 아들을 업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그 과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 살 집 필요하지? 과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다. 무당집을 내어주겠다. 과부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관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은 집이다. 살든지 말든지 내 마음이다. 하지만 싫으면 나가라. 관아 문전에 앉아 있을 생각 말고 선택은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들어가든지 아이를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든지.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과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무당집 앞에 섰습니다. 문은 낡았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지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과부가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아들이 어미 치마를 꼭 쥐었지요. 어미, 무섭지 않아? 과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집이 생긴 거야. 하지만 과부 자신도 떨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모자는 무당집 문을 넘어섰습니다. 아무도 살겠다고 하지 않던 그 집에 말이지요. 과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어미 품에 안겨 깊이 잠들었지만 과부의 눈은 뜨겁게 떠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처마 끝에서는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살 수 있을까? 과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과부는 관아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오나 다른 집을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관리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다른 집? 과부 주제에 집을 고르겠다는 게냐? 그곳은 너무 낡았습니다. 아이가 다칠 수도. 말을 끝맺기도 전에 관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듣기 싫다. 싫으면 나가라. 과부가 다시 입을 열려 하자 관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과부가 문제를 만들면 아이부터 데려가겠다. 과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는 주제에 집까지 가리니 아이를 관에서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 관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는 관에서 키우고 너는 일할 곳을 찾아라. 그게 순리다.
과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관리의 말은 협박이었던 겁니다. 순리가 아니라 강요였지요.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관할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요. 과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과부는 다시 무당집 문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미, 우리 다른 데 안 가? 과부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안 간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마라. 과부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지요. 선택지는 없었던 겁니다. 이곳에서 살든지 아이를 빼앗기든지. 과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과부는 달라졌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아니, 무서워할 여유가 없었다는 게 맞겠지요. 과부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밖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바람 소리인지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부는 아들을 꼭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과부는 속으로 빌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첫날보다 더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숨소리도 고르고 얼굴도 편안했습니다. 과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편히 자는 거지? 무당집이라고 해서 밤새 울거나 보챌 줄 알았는데 아들은 오히려 집에서보다 더 잘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눈을 뜨더니 말했습니다. 어미, 어젯밤 꿈 꿨어. 무슨 꿈? 할머니가 나왔어. 과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응. 하얀 옷 입은 할머니. 과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서웠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웃었어. 그리고 말했어. 뭐라고? 여긴 귀신집 아니라고. 과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말이 장난인지 정말 꿈을 꾼 건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겁에 질린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던 겁니다. 과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귀신집이 아니야. 응, 할머니도 그랬어. 아들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미, 여기 살만해. 과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무당집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편안해했지요. 그날부터 과부는 조금씩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방을 쓸고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아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았지요. 어미, 여기 꽃 심으면 예쁘겠다.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과부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편안하다면 이곳은 나쁜 곳이 아니겠지. 그날 저녁 과부는 처음으로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이곳은 귀신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적어도 아이에게는 말이지요. 사흘째 되던 날 과부는 방 안구석을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지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과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적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종이 뭉치들이 나왔지요. 과부는 그중 하나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씨 과부 42, 남편 죽고 시댁에서 쫓겨남, 박씨 여인 30, 매 맞고 도망쳐옴, 최씨 아인 13, 부모 없이 떠돌다 찾아옴. 과부는 종이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두 억울한 사람들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쫓겨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갈 곳 없는 사람들.
무당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던 것이지요. 과부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아래쪽에는 무당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귀신을 쫓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숨겨주는 곳이었다. 과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당은 구슬하며 산 게 아니었던 겁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주며 살았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무당집을 두려워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이 나와서가 아니라 쫓겨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과부는 상자를 도로 덮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나도 저 명단에 오를 뻔했구나. 아니, 어쩌면 지금 이미 올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과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집을 피해 다녔지요. 하지만 과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곳은 흉가가 아니라 피난처였던 것을 말이지요. 보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부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는 허리 굽은 노파였습니다. 여기 예전에 무당이 살던 곳 맞소?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소? 갈 곳이 없어서. 과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들어오십시오. 그날 밤 노파는 마루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노파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편히 잤소. 노파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든 여인, 다리를 절며 걷는 노인, 아이를 업은 젊은 어미. 모두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무당집에 과부가 산다더라. 그 집에 가면 하룻밤 재워준다더라. 관아에서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관리가 다시 과부의 집을 찾아왔지요.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과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재워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라고 했느냐? 아무도 그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집은 내게 준 집이다. 여관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들이지 마라. 과부는 시선을 떨구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는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이 집 사람 모이는 곳 아니다. 알아들었느냐? 예. 관리가 돌아간 뒤에도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과부는 문을 닫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도 얼마 전까지 저들과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사흘 뒤 관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2명의 관속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직도 사람을 들이고 있구나.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에는 어제 온 노인이 앉아 쉬고 있었고 방 안에는 아이를 업은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관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나가라. 여기는 흉가다. 사람들은 움찔했지만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관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사람 모일 곳이 아니야. 흉가라고. 그때 과부의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 올 때만 쫓아내요? 관리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 흉가면 처음부터 우리 어미한테 주지 말았어야죠.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람 없을 땐 아무 말 안 하다가 사람 오면 쫓아내는 건 이상해요. 관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마당에 있던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말이 맞소. 여인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흉가라면 처음부터 사람을 들이지 말았어야지. 관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 닥쳐. 내 놈들이 뭘 안다고.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요. 과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들도 못한 말을 했던 겁니다. 관리는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 안 둔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습니다. 아이의 한마디가 판을 흔들어 놓았으니까요. 그날 밤 과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자꾸 떠올랐지요. 그럼 왜 사람들 올 때만 쫓아내요? 과부는 깨달았습니다. 관아는 처음부터 이 집을 흉가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모이는 걸 막고 싶었던 것이지요. 왜일까요? 과부는 무당이 남긴 기록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숨겨주는 곳이었다. 그제야 과부는 알았습니다. 관아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쫓겨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관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까지다. 내일부터 사람 들이지 마라. 과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지요. 과부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묻겠습니다. 관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뭘? 흉가면 왜 제게 줬습니까? 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귀신 나오는 집이라면서 왜 저한테 주셨습니까? 과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자를 해치려고 주신 겁니까? 관리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귀신이 없다는 걸 아셨던 겁니까? 관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귀신 없는 집을 흉가라고 부르는 건 사람들 못 오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나눴습니다. 맞는 말이요. 귀신은 없소. 사람만 있을 뿐이요. 관리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질서를 어기고 있다. 함부로 사람을 모으면 안 돼. 과부는 처음으로 맞섰던 겁니다. 질서가 뭡니까? 갈 곳 없는 사람 내쫓는 게 질서입니까? 관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관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과부의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과부의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질서는 약자부터 쫓아내는 거예요? 관리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저도 약자예요. 어미도 약자고요. 아이는 마당에 앉은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약자예요. 그래서 약자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게 질서예요? 관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핵심을 찔렀던 겁니다. 마당에 있던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아이 말이 맞소. 우린 약한 사람들이요. 여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온 거예요. 다른 곳에선 우릴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흉가가 아니요. 귀신도 없소. 그저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요. 관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던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소?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죄요?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규정을 들이대려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은 힘을 잃었지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미는 나쁜 일 안 했어요. 그냥 문 열어준 것 뿐이에요. 그 말에 마을 사람 몇몇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 너머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었지요. 아이 말이 맞소. 과부가 뭘 잘못했소? 관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한마디가 판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겁니다. 관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겼구나. 과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럼 뭐요? 그냥 물러서지 않았을 뿐입니다. 노인이 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이긴 거요.
과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준 기분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관아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과부의 집을 찾아왔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 집 귀신 없다더라. 과부가 사람 좋은 것 같던데. 소문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안악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쌀 좀 놓고 가도 되겠소? 과부는 놀랐습니다. 왜 제게 쌀을요? 그냥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안악은 쌀 한 대를 놓고 갔습니다. 그 뒤로도 간간히 누군가 무언가를 놓고 갔지요. 된장, 나물, 때로는 헌옷까지. 과부의 집은 이제 쫓아낼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관아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아들이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미, 우리 이제 안 쫓겨나는 거지? 과부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안 쫓겨난다. 왜? 우리가 물러서지 않았으니까. 아들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무당이 남긴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 과부. 무당집에서 다시 시작함. 과부는 종이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자기 이야기도 기록의 일부가 되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과부의 집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과부는 더 이상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무당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과부네 집이라고 불렀지요. 어느 봄날 아들이 마당에서 놀다가 물었습니다. 어미, 우리 인생 역전한 거야? 과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전? 우린 부자도 아닌데? 그럼 뭐가 달라진 거야? 과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린 쫓겨나지 않게 됐지. 그게 역전이야? 그래, 그게 역전이야. 과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인생 역전이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었지요. 다만 더 이상 구석으로 밀려나지 않는 것, 누군가 쫓아내려 할 때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게 과부에게는 역전이었던 겁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미, 우린 진 거 아니야. 그럼 이긴 거야. 과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관아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켜낸 것이지요. 그날 저녁 과부는 문 앞에 섰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무당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과부네 집이었지요. 이곳에서 무당은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제 과부도 그 일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누군가 찾아온 것이지요. 과부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과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관아는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무당집은 흉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겁니다. 과부의 인생 역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없었지요. 하지만 과부는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바뀐 순간은 무당집에 들어간 날이 아니라 쫓아내려는 사람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그날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들이 마당에서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과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린 이겼어. 쫓겨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과부가 이룬 가장 큰 역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무당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곳이 되었지요. 과부네 집이 아니라 쉼터라고 불렸습니다. 15이 된 아들은
어느 날 어미에게 물었습니다. 어미, 나도 커서 이 집 지킬 거야. 과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잊지 마라. 뭐요? 이 집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는 사람들이 지켜주는 거란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달려가 문을 열었지요. 들어오세요. 과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무당이 시작한 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지요.